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8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장을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보고서를 3번이나 읽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가 원래 보고서 되게 많이 고치는데 네. 고칠 수가 없어. 잘 몰라가지고. 뭐죠?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이게 이제 보고서를 주면서 말한 게 이거 어떻게 해서 더 쉽게 설명해. 왜냐면 이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다 개소리야 라든가 이거 다 뭔가 그런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그런 게 있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방송을 하면서 그게 좀 정리될지도 몰라요. 같이 그럴지도 얘기하면서. 몰라요. 네.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국과 버닝썬 관련된 보도예요. 조국과 버닝썬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느냐 이 보고서인데 그리고 사진 찍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 많은 거를 갖다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뭔 소린지 너무 복잡하고 나는 이놈의 회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조국 그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다는 그 돈으로 벌러진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골치가 아픈 것이요. 난 진짜 이 남의 회사에 왜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참. 돈도 한 푼도 우리한테 안 들어오는 이 회사에. 아무튼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할게요.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난 그런 거 몰라요. 어머머 이제 노래도 부르네. 난 그런 거 몰라요. 금방 이제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보도량 분석은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저도 약간 이걸 이해하면서 이게 전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걸 같이 떠드는가. 그래서 이걸 알아보는 과정이 저도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도 이제 저도 아이디어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딱히 잘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네. 아무튼 열심히 연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죠? 네, 버닝썬과 조국 전 장관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연구한 사람. 연구자입니다. 근데 일단은 문제의식은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부터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많이 떠들었었는데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게 그 뒤로는 사실 뭐 누군가가 죄를 뉘우치고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아직 뭐 재판이 끝난 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럴 수 있는데 누가 뭐 처벌을 받았다거나 이런 소식이 정말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버닝썬이 자주 등장했으니 그 이유가 바로 조국 전 장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 사진 한 장이 불러온 나비 효과. 네, 나비 효과였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사진만 가지고 검찰이 파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파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둘의 관계를. 그래요? 네.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왜 파냐는 사모펀드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 그리고 이 사진 이 두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버닝썬과 조국 전 장관을 엮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엮이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사진이 정말 문제였는데 이 사진이 9월 6일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있었어요. 그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들 많이 보셨죠? 빨간색 무슨 배경에 윤 총경이 그 버닝썬에서 핵심 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네 강남 경찰서에 가가지고 너네 지금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단속하고 있는 거 알려줘 정보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승리랑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라고 그 뭐 동업했다고 하면서
걔네들 있잖아요. 그 무리들. 네네. 네, 그 무리, 그 승리와 그 일당들에게 자기가 강남 경찰서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전해준 인물. 그래서 그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그분. 네, 그분이 윤총경이에요. 네. 네, 그분과 조국 전 장관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네. 그 사진이 김도읍 의원에 의해서 공개가 돼가지고 이제 한 차례 화제가 됐던 거죠. 그때부터 지난 11일까지 이 11일이 왜냐면은 그러니까 9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제가 보도량을 봤는데 네. 11일이 윤 총경이 구속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이 됐어요. 그때까지 그러면은 이 한 달에서 한 달 좀 넘게 동안 버닝썬과 조국 장관을 매치한 보도가 얼마나 있었느냐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는 매치가 안 돼요. 매치가 안 된다고 사진 찍은 보이거든요. 거밖에 더 있어요? 사진 찍은 것과 사모펀드 관련한 뭐 파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둘이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네. 관련이 있다고 하려면 징검다리를 엄청 많이 건너야 돼요. 만약에가 엄청 많구나.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많은 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저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 보이고 관련이 있으면 자기들이 취재를 해서 밝혀내면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량이 얼마나 나왔는가, 기자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신문과 방송을 다 봤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6개 일간지를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신문의 경우 한 달 동안 34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버닝썬만 다룬 것도 아니고 조국 장관만 다룬 것도 아니고 둘을 같이 다룬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에 34건의 기사를 썼으면 이거는 무슨 의혹이라도 있었어야 이 정도의 보도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의 경우에는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34건이 나왔는데 주로 조중동에서 이 기사를 썼습니다. 특히 동아일보가 10건의 기사를 내놨는데 저는 이게 약간 그 검찰발 보도를 많이 쓴 언론사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본적으로 버닝썬과 조국 장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싶어하는 핵심 주체는 사실 검찰이거든요. 검찰이 막 수사를 하다가 이런 게 밝혀졌어라고 하면 그걸 받아쓰고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제일 많이 썼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방송의 경우에는 저희가 또 8개 매체를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24.5건의 기사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또 TV조선과 채널A가 각각 7건씩으로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문의 경우에는 한겨레, 방송의 경우에는 MBC에서 이 둘을 같이 엮은 보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두 매체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네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겨레에서도 버닝썬 보도가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구속되고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이런 걸 다 보도를 했는데 그 기사 안에서 조국 장관과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매체는 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매체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MBC와 한겨레. 네, MBC와 한겨레. 지금 말한 거는 이제 9월 7일에서 10월 11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10월 7일에 윤모 총경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집행됐잖아요. 그래서 그 10월 요번에 10월 7일에서 11일 사이의 보도들 그러니까 신문하고 방송하고 약간 날짜는 다른데 이게 신문은 그 구속영장 청구된 다음 날 아침부터 그리고 방송은 당일 날부터 해서 보도량을 좀 보고요. 그 보도량 중에서 그러니까 윤총경 구속을 보도한 거 있잖아. 네. 그 보도 내에서 조국 관련돼서 언급을 한 기사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러니까 윤총경 관련 보도는 몇 건이었고 조국 보도는 몇 건이었는지 또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윤총경 구속은 보도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해야죠. 굉장히 이 버닝썬 보도는 계속 추적해서 가야지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구속이 됐어야지 되는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보도량이 충분히 나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윤총경 구속 관련 보도부터 그러니까 조국 언급 빼고요. 윤총경 보도량부터 신문방송 전해주세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찰이 지난 7일에 윤 총경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11일에 구속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구속된 거예요. 이 동안에 신문의 경우 총 12건의 기사를 냈고요. 그러니까 구속이 됐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이런 걸 12건에서 전한 거예요. 보도량의 차이는 각 신문사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이거는 보도해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을 끼워 넣어서 무슨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경향, 동아, 조선, 중앙 그리고 한국일보까지는 자사가 낸 윤총경 관련 보도 중에서 모두 아니면 한국일보의 경우 대부분 다 조국 장관이 그 안에 껴있어요. 그 기사 안에. 예를 들면은 윤총경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끼워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경향신문도 윤총경 구속과 관련해서는 2건을 보도를 했는데 그 2건 모두 조국 장관이 껴있어요. 동아일보도 2건 중에 2건이, 조선일보도 2건 중에 2건, 중앙일보도 2건 중에 2건, 한국일보가 3건 중에 2건. 그러니까 다 조국 장관이 막 껴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겨레가 구속과 관련된 보도를 하나 하면서 거기에 조국 장관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방송의 경우에도 8개 매체에서 12건의 윤총경 구속 관련 보도를 했는데 여기도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특이한 건 KBS와 MBC에서는 윤총경이 구속됐다는 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윤총경 구속 기사가 안 나왔어요. 이 2 매체에 대해서는 저도 얘네 왜 이러지? 공영방송 지금 이 2 매체가 안 했습니다. 얘네 이 버닝썬 관계자가 지금 버닝썬 관련한 경찰 인사가 구속된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뉴스인데. 네, 일단 이 2 매체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방송사들이 다 고만고만한데 여기에서도 대부분 다 조국과 관련된 그 언급을 다 끼워 넣습니다. SBS가 좀 특이했는데 윤총경과 관련된 보도를 3건 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조국 장관이 언급된 보도는 없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다 윤총경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다 조국 장관이 껴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보도량만 본 거거든요. 보도량으로 봤을 때 아주 많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 아주 많은 양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윤총경 보도만 나오면 조국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윤총경 보도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과하게 지금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엮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보도량은 어땠는가, 그리고 2번째는 언론은 조국과 버닝썬은 어떻게 엮어냈느냐라고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조국과 버닝썬을 엮은 보도의 행태만 쭉 소개를 해주고 마지막에 그러면 진실은 뭐라는 거냐 이거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야기의 주제가 보도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이런 보도가 있었다라고 쭉 소개해 주는 형태로 갈 거예요. 2번째는. 그래서 지금 조국과 버닝썬을 어떻게 엮었는지 대표적인 보도들을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네. 채널A가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과 버닝썬을 엮는 보도를 좀 꾸준히 해왔어요.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해봤을 때 얘네 계속 내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채널A가 9월 11일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버닝썬 윤총경 조국 펀드 관련 업체 주식 투자. 이게 또 약간 어려워지죠. 일단은 펀드 관련 업체에 주식을 투자했다. 네. 네. 지금 한 3단계를 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이 돈을 넣은 펀드. 네. 그 펀드의 관련 업체에 윤총경이 주식을 투자했다. 네, 바로 그건데요. 어렵네. 네. 일단은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하는 보도들이에요. 이게 다 검찰발 받아쓰기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국 장관이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남성은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윤모 총경입니다.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윤 총경이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에 투자사가 거래했던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권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의 사진을 찍은 사람이
민정수석실 소속이 아닌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 의심하고 수사 중입니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 당시 윤 총경에게 승리를 소개한 인물입니다. 정 전 대표가 대주주인 큐브스는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사 WFM의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윤 총경은 큐브스 주식을 매입했다가 경찰 내사를 받았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닌지 파악하려고 계좌 내역을 살펴본 겁니다. 검찰은 WFM과 큐브스를 사이에 두고 조 장관과 윤 총경이 연결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과 정 전 대표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 총경과 조국 가족펀드와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조 장관과 윤 총경이 연결된 정황에 주목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모르겠지? 모른다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보고서 안 읽어 아무도. 왜냐면은 얘네들이 뭐락하는 거 중요한. 내가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하도 복잡해서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는 게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정확하죠. 얘기한 거예요. 예.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그림 그려도 몰라. 왜냐면 또 헷갈려. 그러니까 전개도를 김어준이 그런 말 했잖아. BBK나 다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이게 나쁘다고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네네네네네. 어려워서. 너무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니까. 네네. 어떤 짓을 했다고 그거를 일일이 말하고 이 사기꾼 놈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쉬운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죠.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그 분위기를 풍기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버닝썬 그 나쁜 것과 조국이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또 사진이 막 웃으면서 둘이 어깨 동무를 하고 그러니까. 찍었어? 이게 너무 크니까 이미지가 주는 게 근데 약간 이 설명하는 게 약간 좀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채널A에서는. 네, 채널A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네.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라는 게 지난 5월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건 맞다고 생각해. 확실해. 그쵸. 그러니까 네. 버닝썬 수사가 경찰이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 얘기이기도 하고. 이게 자기들이 거기 완전히 깊숙이 개입해 있는데. 그쵸.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똑같은. 그쵸.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개혁이 불가능한 그렇죠. 집단이죠. 네, 뭐. 그렇죠. 그런데 이 경찰 수사가 이렇게 부실 수사가 된 게 조국 전 장관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검찰과 언론이 함께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뭐 문자라도 주고를 받던지 돈 금품이라도 오고 가던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검찰이 이렇게 이 부실 수사가 이뤄진 배경에 조국 민정수석실 이 체제에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실에 윤 총경이 근무를 같이 했었잖아요. 또 그래서 그 사진이 찍힌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둘이 좀 친하니까 지금 윤 총경이 지금 그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걸 무마시키라고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 쪽에다가 말한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의혹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기사에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거기 나오는 증거는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그 사진이 청와대 있을 때 찍은 뭐 회식에 가서 찍은 사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윤 총경이 이렇게 친했다. 그러니까 사진만 보면 되게 친해 보이잖아. 그렇죠. 사진을 뭐 안 친하게 찍습니까? 찍으니까. 사진 찍는데 연예인들 다 그렇게 찍어줘요. 머리 떨어져 주세요. 이렇게 사진 찍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직원인데. 그러니까. 파견 근무가 왔던 건 사실이고 파견 근무를 한 건 사실이고 사진도 찍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제시해서 윤 총경을 봐주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에서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 그거를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막 스토리를 짜서 그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검찰은 네. 이거는 검찰이 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수사에 착수한 근거 자체가 검찰이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애매모호한 웃기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검찰에 그 흘려주는 정보를 지금 이 언론들이 동아일보가 그대로 그냥 받아서 쓰면서 엄청 또 진지했던 거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근데 뭐 이런 경우는 뭐 익명이라도 둘이 뭐 친하다더라 이렇게 따옴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없네. 네, 이 보도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네. 한국일보의 다른 기사도 있거든요. 네. 거기도 일단 검찰 얘기를 그대로 받아 쓴 거기 때문에 네, 뭐 증언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있다던가. 윤 총경을 잘 아는 A 모 씨는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 네, 네네. 그냥 그냥 사진 하나 가지고 둘이 친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버닝썬이 부실 수사까지 이어졌다 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버닝썬 기사에 등장하는 조국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그 윤 총경과 조국이 알았던 사이다. 어찌됐든 파견 나왔었고 알았던 사이다. 사진 찍었다. 그래서 봐줬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것과 두 번째는 그 큐브스 그 사모펀드 관련된 이야기 이 두 개로 거의 이제 정리돼 있거든요. 네. 자, 어찌됐든 언론에서 얘기한 의혹의 그 의혹들을 제대로 한번 딱 정리를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버닝썬 기사에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는 이유가 첫 번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파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 8월부터인가 7월부터인가 이거든요. 1년 동안 파견이 돼서 일을 하는데 네. 뭐 어쨌든 막 살을 부대끼면서 일을 안 했을지라도 지가 직원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버닝썬을 부실 수사했다. 아까 그 동아일보 기사처럼. 이거 하나랑 두 번째, 이 윤 총경이랑 그 정 전 대표라는 사람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 총경은 경찰 사람이고. 네, 경찰이고 정 전 대표는 승리와 윤 총경을 이어줬다는 사람. 징검다리가 되어준 사람. 사업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둘이 친분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찰과 사업가가 친분 관계가 있다. 네. 그래서 윤 총경 이 사람이 이 정전 대표가 큐브스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을 산 거예요. 그렇죠. 네, 이 2015년에 샀어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과는 별개로 샀던 거죠. 옛날에 샀다. 옛날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 큐브스라는 회사에 WFM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2014년에 해서 일단 민정수석실과 아직 관련이 있을 때가 아닌데 박근혜 정권 때였네. 네. 이게 2014년에 했는데 이 WFM이라는 회사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피를 자주 들어보셨죠? 네네. 네. 코링크피에 여러 가지 펀드가 있잖아요. 네. 이 펀드가 가지고 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알지 않을까? 이 WFM 그쵸. 자체도 이해를 못할까? 그러니까 할수 있을 어디까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알지? 어쨌든 아는 만큼 들릴 것 너무 같긴 많이 한데. 아는 만큼 들리니까. 아는 만큼 들리니까 이 코링크 PI를 한 번만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은 제가 느꼈을 때 이 펀드라는 건 약간 예금 통장이 여러 개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코링크 PI라는 애가 운용사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분배를 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고 정경심 교수는 여기다가 돈을 맡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조선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조선이야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잘 해줘 라고 한 거고 조선이가 예금 통장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굴려주는 거죠. A, B, C, D, E 네, 통장 네,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나온 게 뭐 블루 펀드니 뭐니 하는데 그 블루 펀드는 대부분 펀드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태양광 사업에 관심이 많아. 이러면은 좋아. 그럼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 여기다 돈을 모아줘. 이러면 그게 태양광 펀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블루 펀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펀드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또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에 이제 막 굴려주는 그 펀드예요. 근데 그 배터리 펀드가 투자한 곳이 WFM이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2차 전지 사업하는 회사고요. 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돈이 들어있는 곳은 블루펀드예요. 네. 예금 통장이 각각의 통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이 달라. 네, 통장이 달라서 돈이 섞일 수가 없어. 네. 돈이 섞이면 그게 그러면은 조선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운용사가 이상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배터리 펀드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WFM이라는 회사가 네. 2014년에 네. 박근혜 때. 때 큐브스라는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어. 이걸 가지고 조국 전 장관과 버닝썬이 엮여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일단 통장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네. 뭐 그런데 그거를 엮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엮이는 거지, 그러니까. 안 엮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의 수사가 너무 시나리오를 그린 다음에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언론이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모르겠으면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재를 안 하고 받아쓰기만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둘이 엮여 있대. 둘이 친하대. 둘이 사기꾼이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냐면은요. 시기를 얘기하지 않으면은요. 굉장히 의혹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이게 시제가 다 다른데. 네. 시기를 얘기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둘이 친해가지고 지금 정보를 받고 여기 투자했네라고 보이는 거지. 뭐 이런 거지. 예. 아니면 이제 거꾸로 정말 지금 검찰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서부터 이 둘은 아는 존재였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파견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이게 더 이해가 쉽게 되네요. 소름. 그랬어.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검찰이 그림을 그리려면. 근데 어찌됐든 뭐가 됐든 언론에서 이걸 소개해 주려면은 이게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고 저렇게 말하면 증거가 없고 이거를 앞뒤를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너무 복잡해가지고 얘기하기도 참 힘들겠거니와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취재해서 그런 것을 정리해줄 이제 그 의지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방송 리포트로 짧게 제작하기에도 네,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보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터무니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되는데 계속 해서 문제예요. 언론들도 이해를 못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계속 보기에는- 말하는 게 이게 복잡하니까 이해 못하고 검찰이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써서 넘기는 일단 그런 식으로 쓰긴 지금 써야 되니까. 이루어진 것 안 아니냐. 쓰면 된다니까. 단독이잖아. 라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 중에서 이제 채널 A 뭐 지금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이 이제 제목에서부터 그 윤총경 구속과 조국 장관을 연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그 건수 막 두 건 막 이런 거는 전부 기사 내용 중에 이렇게 조국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 다 카운팅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가지고 억울해 우리가 조국 한마디 집어넣은 걸 가지고 이렇게 카운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목에 윤총경 그 구속 보도와 그 조국을 연결시킨 건 오바잖아. 그렇죠. 내용도 별로 없는데 그런 보도의 제목을 사례를 들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죠. 그러니까 소개를 하려면 그냥 버닝썬 윤총경 구속 영장 청구 이렇게만 간단히 소개를 하면 될 일을 그렇죠. 네, 채널 A가 경찰총장 영장 청구 조국까지 연결 바람을 담았고요. 중앙일보가 검찰 버닝썬 사건 윤총경 영장 청구 조국 펀드 수사와 이어지나 또 바람을 담았고요. 동아일보 조국 민정실 근무 윤총경 구속영장 청구라고 해서 그 친분을 드러내는 내고 싶어 했거든요. 야, 근데 진짜. 이 사람 이 지금 이 기사들은 이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검찰 연관 있다고는 하는데 뭐 맞나? 네, 이런 식의 그 제목이잖아. 정도거든요. 그런데 TV조선에서는 전혀 그냥 직진합니까? 네, 직진합니다. 터무니없는 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정전 대표라는 그 사업가분, 그 사업가분이 그 사진을 찍어줬을 것이다. 라는 그 의혹이 하나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 셋이 친하다 이거죠. 셋이 친하다. 사업가랑 경찰이랑 조국이 친하다. 이 말을 하고 싶어
싶어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이고. 네, 그 주장인데 그렇게 셋을 엮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부터 그렇게 셋이 친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이어져 왔네. 이렇게 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엮어도 안 엮일 것 같은데. 네, 듣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전혀 안 엮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TV조선이 직진한 바로는 엮입니다. 아, 네. 이게 뭐냐면 단독 조국 장관과 윤 총경의 그 사진이 정 전 대표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자유한국당이 그 사업가랑 친한 거 아니냐, 그분이 찍어준 거 아니냐 계속 그렇게 했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계속. 그랬더니 지금 TV조선에서 그런데 이 사진이 그 정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된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가 찍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물론 조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정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 씨가 찍어준 게 맞다면 민정수석실과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 되는 건데 아닌데? 찍어준다고 해서 왜 유착관계야? 사진이야 찍어줄 수 일단 있지.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심지어 나타났다. 그런 건가? 그런데 심지어 사진. 정 씨는 정 씨는 일단 자신이 찍은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가 말해요. 그러면은 이거 보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찍어준 게 맞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쓰면서 기사를 전했어요. 전 이게 참 웃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요새 가정법이 너무 많아요. 찍어준 게 기사에. 맞다면 둘이 친한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뭐. 그런데 심지어 휴대전화의 주인인 그 사업가는 자신이 찍어준 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휴대전화에 저장만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정 씨가 뭐라고 한 거냐면 내가 촬영한 게 아니라 윤 총경이 나한테 보내준 거다. 그래서 내가 저장을 해둔 거다. 나 같아도 보내줄 것 같아. 나 나 제국이랑 사진 찍었다. 그러면 저도 받을 것 같아요. 나도 저장해 놓을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사진 찍었대. 그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내가 내 핸드폰에 예를 들어 뭐, 정우성 사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정우성 사진을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받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정우성이랑 친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누군가의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 TV조선은. 아, 예. 근데 누군가의 사진이 내 휴대전화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둘이가 친하다라고 엮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주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 TV조선이? 근데 이렇게 이제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자기는 조 장관을 본 적도 없다. 전혀 모른다. 찍어주지도 않았고 그냥 나는 내 친구가 나한테 보내줬길래 저장만 해놓은 거다. 라고 말한 걸 단독을 붙여서 무슨 뭔가 셋이 친한 것처럼 지금 TV조선이 보도를 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까지 엮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알고 있는가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엮이는지 이걸 또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점점 어려워집니다만은 네. 일단은 윤 총경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정리를 해봐야 돼요. 조국 장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일단은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가 4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유흥업소와 유착돼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 총경 이 경찰관이 사업가랑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또 약간 그 횡령과 배임을 했던 전적이 있어요. 그걸 수사를 무마시켜 줍니다. 둘은 친하다고 했잖아요. 네. 둘은 친한 것으로 딱 보이거든요. 근데 수사를 무마시켜 주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아요. 그래서 특가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그 받을 때 주식으로 받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아무래도 공직자인데 이거를 받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형 명의로 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차명으로 지금 주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거랑 그러고 이제 버닝썬 사건이 계속 이렇게 화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올해 초에 이 정 전 대표 이 사업가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휴대폰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예요. 네,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무마시켜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수수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자신의 형 명의로 해서 차명으로 했다.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밝혀지니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찰서와 유흥업소 간의 유착을 일으켜줬다. 이렇게 4가지. 이 중에서 조국 장관이 등장하는 게 있냐고요. 아니 주식 거래야 둘이 했고 자신의 형 명의로 빌린 건 윤 총경 자신이고 그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조국 장관이 말했습니까? 윤 총경이지. 윤 총경이 다 얘기를 했는데 혐의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속되는 데에 결정적이었던 4가지 혐의 중에서 조국 전 장관이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일단 그걸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슨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다. 조국 펀드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민정수석실 근무는 정말 너무 터무니없어서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 사진을 같이 찍은 것만으로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조국 전 장관이 버닝썬 수사를 무마시켜줬다? 이것까지 넘어가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증언이라도 좀 뭘 갖고 오든가 뭐 익명이라도 뭘 하나 갖고 오든가 이래야지.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어디 뭐 민정수석실 회의에서 조국 장관이 윤 총경이 그래 수고가 많으니까 버닝썬 수사는 좀 적당히 하자라고 말했다. 라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이게 엮이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아니 뭐 증거 같은 걸 뭐 잡아오든가. 그렇죠. 뭐. 근데 제 생각에는 검찰이 그런 증거를 잡았으면 안 흘렸을 리가 없다고 지금까지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바로는 네. 그래서 없을 것이다라는 일단 생각이 있어요. 물론 추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둘이 친하다 이 의혹은 사실 우리가 바로 들어도 이게 엮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연관이 있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아니야 그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하기가 약간 애매모호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나도 잘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조금 설명을 해보면 큐브스라는 그 주식을 경찰관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윤 총경. 네. 그런데 조국 사모펀드의 예금 통장이 A랑 B가 있는데 조국의 돈은 A에 들어있는데 B라는 회사가 B라는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WFM이라는 2차 전지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14년에 그 큐브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이걸로 엮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들었을 때 근데 단계가 이미 많이 필요하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너무 먼데 진짜 좀.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더 설명을 해야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네. 나는 그죠. 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왠지 우리가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백보 양보 해설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언론이 왜 이렇게 네가 할까? 왜 그러는지 내가 이해해보고 싶어 해서 계속 이해를 한 거야. 언론 입장에서 맞아, 얘기를 맞아. 하게 되니까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건 그냥 말도 안 그냥 된다. 말도 안 되는 거를 언론이 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끝인데. 그게 끝이고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사들을 막 나열하잖아요. 뭐 익성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뭐 익성, 지금 나왔던 WFM, 뭐 큐브스, 뭐 코링크, 블루펀드 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코링크 P라는 회사는 돈을 굴려주는 회사거든요.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 뿐이고, 그걸 저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조선이가 예금 통장을 막 가지고 있어요. 그게 코링크 P거든요. 근데 이 예금 통장 A, B, C, D 중에 여기 A는 뭐 예를 들어서 교육업체에만 투자할게, B는 배터리 펀드에만 투자할게, C는 중소규모에만 투자할게 막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소규모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하고 배터리에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작업을 코링크 P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조국 장관의 일가 그리고 그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예금통장 A 블루펀드라는 곳에 돈을 넣어둔 거예요. 나 그러면 블루펀드에 관심 있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넣었던 거고요. 배터리 펀드,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을 또 모았죠. 코링크 P가 배터리에 관심 있는 사람 이래서 돈을 막 모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익성이라든지 큰 회사들이 돈을 막 모아가지고 거기에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예금 통장 B가
WFM이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칸막이가 다 쳐져 있는 거예요. 통장과 다른 통장이 이게 섞일 수는 없다. 섞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블루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배터리 펀드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윤 총경이 거기에 돈을 넣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윤 총경이 투자한 곳과 연관이 있는 곳은 배터리 펀드일 뿐. 블루 펀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투자한 그 예금 통장과는 관련이 없다.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뭐 어쩌라고 여기서 뭐 어떻게 엮으려고. 근데 코링크피라는 이 회사로 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링크피로 연결은 돼 있다. 네. 그러면은 약간 한 뭐 20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8촌 조카처럼 그렇지. 저 윗대 저 조상까지 올라가면은 뭐 연관돼 있겠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투자한 그 펀드와 관련이 없고 관련이 없는 펀드와 버닝썬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지금 무슨 조국 펀드 관련사에 무슨 윤총경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큰 무리가 있다. 네. 그리고 알릴레오나 아니면 뭐 뉴스공장에 나온 이종우 그 전 IBK 그 이코노미스트가 계신데 네. 그분이 얘기할 때 항상 그 말을 하세요. 이 펀드 운용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자본주의적 그러니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투자했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무슨 70억을 약정을 했니 그렇니 하지만 네. 넣은 돈은 10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넣었다는 그 돈까지 해서 한 1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큰 회사들이 이 배터리 펀드에 몇백억씩 넣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링크피의 주인을 정경심 교수다 아니면은 아예 이름을 조국 펀드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에 조국 펀드라는 걸 써가면서 버닝썬의 윤모 총경과 엮으려고 하는 시도가 그냥 잘못됐다. 아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설명이요.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서 약 5장에 이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설명만 40분을 했습니다.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약간 개미지옥에 빠지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뭐 어쩌다고 막 이런 생각 있잖아. 이걸 누가 읽어서 과연 머릿속으로 버닝썬과 조국이 연결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딱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들은 엮으려고 하고 사실은 이게 엮을 수가 없는 건데. 네. 참. 사실은 엮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엮을 수가 없는 걸 엮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를 갖고 민실이 보고서를 봤어요. MBC 민실이 보고서. 근데 여기서 되게 제가 인상적인 거를 좀 읽었는데요. 나는 요즘 민실이가 거의 민실이라고 해서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고 각 방송사 안에 노조에서 만들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의 모든 언론사가 비슷한 기구가 있어요. 자기 보도를 검증하는, 그러니까 자기네 보도를 비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실이 보고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MBC의 그 조국 보도는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타사에 비해서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검찰이 기소 전에 흘리는 수사 내용을 받아쓰지 않겠다는 우리의 기조는 보도 책임자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바람직한 원칙이다. 하지만 보도를 하지 않는 것과 취재를 충실히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검찰이 흘려주는 것을 쓰지 않으려면 더 많은 외곽 취재가 필요하다. 뉴스가 일관되게 중심을 잡았다는 평가로 우리 안에 내재된 취재 역량이나 조직의 문제를 포장하는 건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부하내동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가 주목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조국 사태로 촉발된 검찰 개혁과 사회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취재 등 내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에서 내가 아까 인상적이라고 했던 건 그거예요. 검찰이 흘려주는 것을 쓰지 않으려면 더 많은 외곽 취재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진짜 이 보도를 지금 얘네는 검찰에서 그냥 준 걸 그냥 받아 썼어. 받아 쓰는데도 좀 취재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렇죠. 받아 쓰는 걸 그러니까 받아 쓰는 걸 진짜 진정한 받아 쓰기를 한 거지. 받아 쓰는 조금도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받아 쓰는 것도 취재라고 하잖아요.
아니 너무하니까 기자들이. 이런 거 있잖아. 꼭 외국어 받아쓰기를 한 것 같은 느낌. 정말 말해준 대로 쓴 느낌.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해를 했으면 안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면 될 그렇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제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네 뒤에 이제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보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죠. 네, 보도가 그래서 너무너무 엉망이고 검찰 말밖에 없습니다. 정말. 근데 추가로 취재를 해서 친하다라는 누군가의 증언이라도 하나 있던지 아니면 뭐 펀드에서 뭐 그런 칸막이가 없다. 다 지금 섞여 있다. 뭐 사기꾼들이다. 걔네들은 이런 뭔가 증언이라도 하나 있던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 그대로 옮겨와서 지면에 싣거나 아니면 전파에 올리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MBC가 뭐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관훈라이트를 보니까 민동기 기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MBC는 예전에 피의수첩 뭐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검찰에 엄청 당했다. 맞아. 그런 역사가 있대. 그 한해 역사가 있습니다. 네. 검찰만 나오면 네. 지금 흥분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기 네. 때문에 지금 구성원 자체가 검찰이 그냥 흘려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 쓰지 말자는 그런 기자들의 그런 그 기본 마인드가 깔려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검증해야 된다. 그리고 그쪽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런 걸 미리 알고 있고 그래서 보도 방향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보도가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마봉춘 돌아왔다 하는 게 네. 그런 역사에서 오는 게 아닌가. 네네, 약간 그런 거잖아요. 한번 크게 당해서 얻은 뭐 교훈 같은 건데. 왜냐면 피의수첩은 진짜 실제로 네. 뭐 구속당하고 그쵸. 뭐 압수수색 당하고 방송국이 최초로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때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한 번 당해야 정신을 차린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애초부터 정신을 차리고 잘 보도를 하면 될 일이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네. 아무튼 답답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하는 KBS 시사 프로그램이 있대요. 네. 새로 생긴 거라 그러는데 KBS 시사 정격이라 시사 직격 혹시 못 들어봤어? 모르겠습니다. 네. 그 KBS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왔어요. 조국 보도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딱 만나자마자 조국 보도 관련해서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그게 얼마나 내가 뭐라고 할까? 내가 먼저 감당할 수 있겠어 KBS.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참 이거 민망하네요. 내가 왜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랬어요. 좀 당황스러워요. 그랬더니 어찌됐든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에서 이제 그분은 PD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저랑 얘기하다가 든 한 말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저는 인터뷰를 할 때 막 나는 아무렇게나 떠들 테니 네가 알아서 잘라서 써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냥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막 말을 하는데 왜냐면 방송은 대부분 그렇게 원하는 데를 잘라서 쓰니까 내가 아무리 정지해서 말해도 풀워딩이 다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데 누구처럼? 김경록 PB 그분 너무 말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이것저것 거의 상의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왜 우리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라고 말할 때 제가 뭐 당연히 공정성에 대한 지금 착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 검찰이 발표한 것을 보도하는 건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고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누군가가 유죄라고 주장하는 집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아주 강한 그 어떤 처벌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오버하는 그런 집단이고 또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방어. 이 사람은 그렇게 유죄가 아니다. 또는 죄를 졌지만 좀 깎아달라라고 하면서 막 변호하는 그런 집단이고 그러면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양쪽의 주장을 같이 이렇게 비교적 같이 담아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언론은 그냥 검찰이 얘기하면 진리요. 모든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흘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마지막에 재판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하다가 어떻게 근데 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PD가 나중에 하는 말이 나도 본인도 이제 KBS에 입사를 할 때는 기자냐 PD냐 기자로 해서 들어왔다가 시사 PD로 이제 넘어왔는데 네. 나도 좀 그런 생각을 여태까지 가져왔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기자의 시각이 이번 거죠?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인상적이었던 게 본인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검찰의 말이라고 다 받았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런 단순한 사실을 많은 언론인들이 검찰은 공인된 곳이고 검찰 발표는 다 믿어서 써야 되고 그리고 검찰이 흘려준 것도 당연히 써도 되고 왜냐하면 흘려준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왔었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끼리 사담으로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을 너무 안 했네요라고 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언론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오늘도 박성훈 대표님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박성훈 대표가 계속 언론을 다 바꿀 수는 없지 않는, 그러니까 언론인을 다 갈아치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언론인이 변화하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된다. 무조건 꾸짖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제대로 꾸짖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우리가 꾸짖는다고 아파하지도 않아요. 라고 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라고 뭐 했어요. 저희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때도 많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튼 정리는 해야 되는 문제고 네. 이제 조국 얘기 이제 그만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수처 가지고 지금 또 싸우고 있고 패스트트랙 전국에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 관련된 모니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